예, 안녕하세요. 저는 BI 매트릭스 대표이사 맡고 있는 배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를 3번이나 받았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약간 올드해 보이지만 개발자가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업계에 한 35년 정도 있었는데 포스데이터에 한 15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 맡은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개발자의 길을 살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30년 동안 고민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죠. 시스템 구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게 좋을까. 워터폴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나왔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데브옵스라는 방법으로 요즘 또 시도해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한 20, 30년 동안 제가 겪어보니까 케이스2라는 게 나와서 많은 그 시스템 구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여전히 좀 어렵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프론트엔드 UI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로우코드, 노코드 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포팅, UI, UX, BI 올랩, 대시보드, RPA, DX 엄청나게 많은데 다 따로 소프트웨어가 다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20년 동안 해왔고요. 마지막으로는 10년 동안의 고민이었었는데 말로 하는 데이터 분석, 말만 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서 내가 원하는 보고서 형태로 싹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슬라이드 쪽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말로 하는 데이터 분석은 우리 정규화 사업부장께서 실제 데모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PPDM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애자일 뜻이 뭐죠? 재빠른 민첩한 그런 거잖아요. 한국은 빨리빨리 디벨롭먼트 메소드다 해서 제가 만든 방법론이 있습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그리고 아우디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UI 툴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게 이제 올해는 좀 더 다른 변신을 합니다. 이제 ETL, 메타, DQ 이런 것까지 데이터 백엔드까지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까지 다 통합이 되는 그런 만능 툴이 이제 올해 3분기에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G 매트릭스가 10년 전에는 G가 알아서 만들어준다 해서 G 매트릭스 이랬는데 요즘 너무 촌스럽다 해서 젠 매트릭스로 바꿨습니다. 이건 안 오셔도 됩니다. 아이고 거꾸로 돌아갔네. 요게 세계 최초 기술이라고 해서 제가 CES 다녀왔어요. 연초에 글로벌 사람들이 다 모인 AI 부스에 가가지고 저희 세계 최초 기술을 다 소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의 고민이 뭐였냐? 가장 문제를 자꾸 돌아가냐? 문제를 보니까 반복적인 현업이 요구 사항을 내놓으면 반복적인 설계 변경이 일어나고 반복적인 개발 수정이 일어나서 결국은 진도가 늦어지더라. 왜 그러냐면 아시죠? 왜 그러는지 다 아시죠? 여기에는 많은 사람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더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현업이 명확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냈다든가 자꾸 바꾼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변경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업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를 따지기 위해서 만든 게 요구사항 명세서, 기본 설계, 사면 정의서, 화면 사양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건데 제가 3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요구사항을 팩스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뚝딱 하고 화면이 나와버리면 최고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요구사항을 그냥 대충 그려놓지 마시고 엑셀로 디파인해서 주세요. 엑셀로 워드 이상, PPT 이상 다 작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 가지 할 수 있어요. 폰트, 컬러, 뭐 위치, 크기, 데이터 연결 다 할 수 있어요. 현업이 그럼 현업이 다 하는 건데 맞습니다. 현업이 다 해서 쑥 집어넣으면 자바하고 HTML5 화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 개발자 과연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제가 했더니 개발자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화면만 만들어지면 다 될까요? 이게 아니죠. 현업의 요구사항을 HTML로 생성하는 걸 한 80%, 현업이 하는 일이 80%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DB에서 데이터를 연결해야 보일 거 아닙니까? 또는 연결해야 DB에다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 일은 IT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클릭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뭐 이런 어떤 이벤트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개발자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봤더니 한 20% 정도 개입이 되더라고요. 왜냐? 실제로 이 코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우리가 개발 기관의 그 로스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업이 화면까지 픽스 해놔버리면 현업하고 개발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해서 빨리빨리 방법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설계를 없애버리자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분석 설계를 없애버리자고 했는데 정말 없애도 되느냐? 이렇게 많은 설계서가 필요한데 없애도 될까요? 없애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노란색 부분만 없애자는 겁니다. 노란색. 저 부분에 그래도 정말 많은 50%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설계하고 인터페이스 설계하는데 한 30%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냐? 다 필요하지만 엔지니어들끼리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끼리 하면 돼요. 얼마 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 노란색 하단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을 없애주면 정말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상세 설계하고 개발하는 거 그런 코딩 하는데 50에서 60%의 공수가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개발하신 분들, 현업에 기획하신 분들 다 어느 정도 어그리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이건 뭐 개발자 나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유명한 개그인데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 이런 겁니다.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영업은 저기 그 럭시아란 의자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이 표현을 하고, 고객은 롤러코스터 많은 비용을 들고 결국은 만들어진 거는 별로 없더라. 뭐 하여튼 이런 건데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더라. 그거를 줄여주는 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고,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PPDN 개발 방법이라는 책을 냈는데 저 부스에 와서 신청해 주시면
뭐 하여튼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워터폴이니 에자일이니 뭐 데브옵스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PPDM 방법론을 통해서 그 개발을 해주는 도구 이름이 아우디입니다. 그래서 아우디로 이제 개발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구축한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20년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30대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공공기관 정부 부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20년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호주 달러도 아니고요. 아우디라는 자동차도 아닙니다. 저희 솔루션은 자동화된 UI 개발 툴이다 해서 아우디라고 이름을 붙였고 코딩 없이 개발하는 솔루션이라고 최신 트렌드를 다 담았습니다. 요거는 그 어느 그 홈쇼핑 회사에 제가 일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많죠. 뭐 업무 프로세스는 저런데 상품 정보 조회하는 것도 있고 뭐 발주서를 입력하는 UI UX도 있고 레포팅 툴 공문서 발송하는 것도 있고 방송 편성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뭐 결산 보고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대시보드 또 현업 담당자가 왜 재고가 많이 쌓이는지 분석해야 되니까 BI-OLAP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다 툴을 따로 사야 되세요. 고객들이. 그래서 정말 이 툴을 또 다룰 줄 아는 개발자들이 없기 때문에 따로 개발자도 섭외를 해야 되고 또 운영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 이런 툴 종류도 또 되게 많아요. 대시보드 툴, UI UX 툴, 레포팅 툴, 뭐 RPA 툴, 플래닝 툴, 뭐 BI-OLAP 툴 되게 많은데 다 되는 게 있죠. 자바로 짜면 다 되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개발자 양성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개발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고 쉽게 개발하고 싶어서 툴을 도입했는데 또 툴이 많다 보니까 구매 비용, 개발 비용, 운영 비용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 과거에는 기술적 장벽이 높아서 그랬던 거고요. 이제는 그 장벽을 많이 허물고 있고 툴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이유는 기술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과 또 이런 기술, 또 레포팅 툴 같은 전혀 다른 기술, 또 통계연보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BI-OLAP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자동으로 SQL이 생성되면서 원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기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절대 안 되면 또 다 엑셀로 수작업 하시잖아요. 엑셀을 또 자동화한다고 RPA 툴 도입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진짜 다 필요할까요? 자바로 하면은 다 되긴 하는데 너무 늦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툴이 아우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프론트엔드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3, 4분기에 저희 백엔드 쪽 ETL부터 시작해서 메타 관리, 표준 항목 관리 또는 데이터 퀄리티 해줄 수 있는 DQ 이런 솔루션까지 다 탑재를 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체험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종류가 아까는 레퍼런스를 해드렸는데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업무, 모든 업무 시스템을 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개발하는데 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CRUD, 또 보고서 제작 및 인쇄, 뭐 엑셀 수작업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업은 고객은 짜증나요. 조그마한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뭔 툴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되냐고 맨날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면 개발하자니 개발하려고 했더니 멤버스가 왜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냐고 또 이러죠. 하여튼 고민이 많으신데 해결할 수 있다. 결론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년 동안에 제가 고민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처럼 처음에는 구글을 따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2015년도 공장별 월별 제품별 생산량을 보여줘, 우리 회사의 그 생산량을 보여줘 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서를 그냥 몇 개 URL 링크해서 네가 눌러봐라, 네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렇게 해주죠. 우리 회사에 있는 정보는 안 알려주지 않나요? 근데 우리 회사에 있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저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습니다. 회사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바로 분석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10년 전에 했고 결국은 한 8년 동안은 폭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을 간단히. 황 대리, 네. 이번에 우리 지점 매출 실적이 필요해요. 한 3년 정도, 아니 5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봅시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부탁해요. 나 오전 8시 반에 출근하는 거 알지? 매출 실적 5년치를 내일 아침까지 분석해오라고. 이제 의사결정의 시대고 앞으로 일들은 이제 AI가 다 해주는 시대가 될 겁니다. G 매트릭스를 만나는 순간 매일매일 반복되는 끝나지 않는 분석 업무가 BI 매트릭스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지금은 분석 업무만 자동화하고 있지만 AI가 이제 입력 업무, 스케줄 업무 이런 것까지 다 자동화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혁신이라 인정하는 기술은 흔치 않습니다. 이 동영상을 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시간을 못 가져와서 2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다 만들어서 AI가 다 갖다 바칩니다.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분석 업무는 어떨까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더 이상 시연해서 더 보는데 간단히 DB의 구조를 파악하여 데이터 추출을 위한 쿼리문을 작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자를 고용하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챗 매출 실적순 달성률 결과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로 하면 데이터를 바로 분석해주는 이런 표를 만들어내는 요 버전도 이미 2년 전 버전입니다. 2년 전 버전이고, 오늘 좀 이따 시연을 통해서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같은 결과를 피벗 테이블로 제작해달라고 요청하면 없지만 3.0이 나왔고 아주 더 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4.0에서는 추론, 추정, 플랜까지 다 해서 정말 기업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에이전트 역할하는 AI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그래서 앞단에 BI 매트릭스가 서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이제 데이터 찾아 산만리 하지 마시고 뭐한테? AI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바로바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주고 심지어 보고서까지 바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세세요. 그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도입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저 플랫폼도 다 가지고 있고 카톡이나 슬랙까지 붙여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CES 아까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본에도 저희 수출했고 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가장 큰 제조기업, 그다음에 철강기업, 그다음에 그 바카스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각 학교 말단 죄송합니다. 저 시군 그 일반 시도에 계시는 그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교육비에 문의할 내용들을 물어보고 계시고 있고요. 금융 쪽에도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좀 많은 고객들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AI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꾸준하게 한 20여 년 동안 저희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 DW, 데이터 마트, 또 메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정리와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셨던 업체는 바로 AI를 도입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다 싶으면 데이터 DW나 데이터 마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활용하시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바톤을 데모 시연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진행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시연을 드릴 BI 매트릭스의 전규호라고 합니다. 먼저 시연에 앞서서 잠깐 실제 시연되는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방금 보였던 데이터 분석 포탈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연도, 매장, 고객, 매출 금액, 수량 질문을 하면 AI가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쿼리문을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또 그 데이터베이스 안쪽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사용자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다시 선택해서 질문을 바꿔서 데이터를 또 조회하고 이 조회된 결과 데이터를 실행을 시켜서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화면 내에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상위 10개 매출 항목 어떤 차트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달성률을 보여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화면 안에 그런 것들이 탁탁탁 AI를 통해서 생성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데이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분석까지 해주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AI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 기업들,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 다 AI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고민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기업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작년에 200개 정도 기업에 AI TF팀들을 만났는데 왜 AI 빨리 적용 안 하세요? 좋다는데 아니 AI가 좋으면 뭐합니까? GPT한테 물어보면 우리 회사 매출도 모르고 판매 수량도 모르는데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AI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학습하고 일반 상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는 AI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업무도 모르는 AI를 도입해가지고 무슨 기대 효과가 있어요? ROI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은 또 어떤 얘기 하시냐면 근데 이거 도입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보안관리, 권한관리, 클라우드 사스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떤 보안적인 이슈들은 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는 온프레미스 아니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좋은 AI 모델들, 오픈 AI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지 못하시고 온프레미스 LLM을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 AI. 그럼 또 오픈소스 AI는 7B, 14B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걔네들을 가지고 권한관리, 보안관리까지 하면서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고민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 방안이 저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믿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로우 코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뽑아주려면 당연히 우리 테이블을 이해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올 때에 우리한테 필요한 달성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KPI는 뭔지 이런 업무에 대한 정의들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RAG 기반으로 AI가 참고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AI를 올리는 거죠. 어떤 분들이 AI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AI한테 뭔가 학습을 시켜서 어떤 동작을 시키게끔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100% 실패합니다.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해, 이런 기능을 구현해. 그거는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된다. 근데 이미 기업들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과 업무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업무 시스템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API, 데이터베이스면 SQL,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죠. AI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호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를 뽑아오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생성하고 싶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AI가 다 일일이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끔 한다. 이게 저희 G매트릭스의 큰 컨셉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축 형태로 솔루션부터 그다음에 LLM까지 고객사의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보통 설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원래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포탈 형태가 구성이 되고 그 포탈 위에다가 자유롭게 원하시는 화면들을 로우 코드 방식으로 만들어서 올리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POC했던 거, 뭐 항만 쪽에 탱크로리가 있고 부두가 있고 탱크로리에 얼마만큼의 지금 가스가 있는지 사용량은 어떤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또 부두별로 그리고 배는 지금 어디쯤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DB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다양한 차트나 도표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솔루션이에요. 이게 저희 대표님이 얘기했던 아우디 플랫폼. 코딩 없이 이런 UI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코딩 없이 개발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현업이 됐든 개발자가 됐든. AI는 그런 개발조차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에서 제가 AI 활성화 버튼을 눌렀더니 AI한테 질문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뭐 질문 예시로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대출 실적과 잔액을 보여줘. 이런 식의 질문을 날리면 AI가 질문을 이해하고 올해 1월, 작년 1월 조회 조건으로 배치하고 상품, 금액, 이자 제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줘요. 그럼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행. 보통의 AI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GPT 챗봇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 텍스트로 답변을 해주겠지? 아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업무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가지고 AI가 어플리케이션 활용하게끔 만들면 이런 분석 화면도 생성해 줄 수 있다. 자, 작년 1월과 올해 1월 비교하고 싶으면 가로 세로 배치를 바꿔서 보고 필요하면 차트도 같이 해서 보고. 차트가 마음에 안 드는 다른 걸 바꿔달라고 할까요? 대출 금액을 파이 차트로 보여줘. 그러면 대출 금액을 갖고 파이 차트를 생성해주고 필요하면 엑셀로 다운로드하거나 보고서로 저장할 수 있게끔도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작년에 저희가 2.0 제품을 출시하고 말로 하는 데이터 분석입니다라고 요청했더니 현업분들이 다들 불만이 뭐냐면 그럼 계속 말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AI가 시스템 보고서를 개발해주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서 내가 얼마든지 다른 달 선택해서 조회 버튼만 눌러주면 계속 데이터는 리프레시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계속 활용할 보고서를 코딩 한 줄 없이 AI한테 말로 요청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저장해서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AI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영업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AI한테 실시간적으로 말로 요청하고 분석하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업무 영역도 저희는 방금 매출 실적을 보여드렸지만 HR, 해외 주지원을 파견해야 되는데 영어 능력이 있고 해외에서 근무한 사람들을 뽑아줘봐. 그럼 AI가 적합자를 검색해주고 추천해주기까지 이런 식으로 지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솔루션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AI랑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쓰던 개발 도구에도 AI 코파일럿을 갖다 붙일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될 거냐면 그 개발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AI한테 물어보면 AI가 코딩을 짜준다든가 아니면 화면을 대충 메모장에다 그려가지고 이런 화면을 어떤 데이터 갖고 만들어줘라고 하면 개발 도구에서 화면이 생성된다든가 우리가 개발을 하고 코딩하던 것들을 AI한테 도움받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진화한다. 그래서 기존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SQL, UI, UX 개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들에서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AI를 통해 데이터를 집계하고 화면을 만들고 생성할 수 있게끔 개발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온프레미스로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GPT도 아닌데 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GPT한테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GPT한테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시켜 놓지 않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연결시켜 놓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특히 AI한테 잘 학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거는 에이전트.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을 때 그 요청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플랜을 짜고 그 플랜에 맞춰서 쿼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화면을 제작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주는 기능. 혹 온톨리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AI한테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모델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AI가 쉽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끔 AI하고 대화하는 기술인데, 앞으로 우리가 AI를 하기 위해서 뭐 파이썬을 배워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여러분들 LLM 개발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들은 필요하겠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응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 온톨리지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맵 형태로 어떤 규칙이나 정의를 내려주면 AI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AI가 진화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업에서는 어떤 업무에다가 어떻게 AI를 적용시켜야 되나를 고민하고 계시고, 개발자분들은 그럼 AI 시대에 내가 어떤 기술 능력과 코딩을 배워야 되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솔루션 기반, 그 다음에 업무 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근데 제가 또 드는 의문은 뭐냐면, AI가 잘해줘, 잘해주고 앞으로 발전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떼줘 그러면은 잘할 수 있나요? 학교마다 성적 증명서 포맷이 다르고 틀릴 수 있고, 위치도 다르고 교수님도 다르고 뭐 학점을 하여튼 다 다를 텐데, 그걸 또 지시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AI한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비정형성 업무나 긴급성 업무나 내가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AI를 활용하는 건 아주 맞지만, 정형적인 업무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우디를 통해서, 로우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로우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듈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AI를, 요즘 MCP라고 많이 아시죠? 컨텍스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래서 AI끼리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아우디에 우리는 MCP AI를 적용을 시켜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AI와 과거에 만들어진 API들, 모듈들,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정말 멋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